자, 54페이지 이번 시간 그 44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방법 얘기인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의무자가 내는,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 항상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서 필요한 얘기가, 누가 내는 거,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이제 뭐가 있고,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인감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감증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중부동산 쳐볼 때, 종중청해. 자, 아니면 다른 말로 뭐예요? 사원총회. 이렇게 사원총회 뭐예요? 총회, 결의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의서. 사원총회 결의서, 종중청회 결의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있습니다. 등기, 권리자만이 내는 서면인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주소증명서면입니다. 주소증명서면. 그 다음에 등록번호 증명서면입니다. 등록번호 증명서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는 이 등기부의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적혀 있고, 주소지도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임동 100번지라고 이렇게 써 있다니. 그러면 당연히 이 갑이라는 사람은 번호하고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필요 없어요. 새로이 등기부에 뭐 하는 사람은 기재되는 사람, 2번 뭐 이렇게 소유권이 졌는 게 을이라는 사람이 기재가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뭘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주민등록번호도 써야 되고 주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이 권리자가 되는 사람, 이렇게 등기 권리자가 되는 사람은 뭘 내라는 얘기고, 주소증명서면과 등록번호 증명서면 내라,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이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내면 돼요. 자, 사람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자, 법인이라든가, 만약에 사람은 사람인데,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었던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자, 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부여방법 그 얘기 지금. 딱 시험 문제 그 10회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자, 재작년에 한번 답으로는 안 났지만 지문에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 이 정도는 이해해보자는 얘기.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 정도는 이해해 두시고, 자, 뭐에 대해서만, 거기에 1번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법원장이 부여한다 그랬는데, 절대로 국가지방자치 있죠? 국가지방자치.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이 지금 뭐예요? 서울대학교, 관악산의 서울대학교 건물의 소유권자가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뭐예요? 관악산에 우리 그 서울대학교가 있다니. 그 이 서울대학교에 뭐예요? 그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면 1번 소유권 묻었는 게 누구라고 이거? 국가로 돼 있다. 국가가 소유권자. 자, 그럼 국가라고 하는 뭐예요? 명의 아래에, 자, 이거 공법인이죠? 공법인 명의 아래에 뭐가 있어야 돼, 이거? 번호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번호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 번호가 등록번호 얘기예요. 그것을 지방법원장이 부여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뭐라고? 1번이 답이다. 그 재외국민은 뭐예요? 재외국민은, 자, 대법원 소유지 관할 등에서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은 주재사무소 소유지 관할하는 뭐예요? 등기관이 부여하고, 근데 거기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국내에 뭐가 없어요, 이거?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았죠?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뭐하고 같이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 취급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부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외국인은 뭐예요? 옛날에는, 자, 옛날에 그 10회 때 문제, 이건 지금 고친 건데, 옛날 10회 때는 뭐라고 나왔어요, 이거? 자, 출입국 관리소장과 출장소장이에요. 그 명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거?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소, 외국인을 관리하는 관소의 장,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해해 두시고, 자, 이 1번이 답인데, 자, 모두 이거.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도 한번 받아라는 얘기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든가, 자,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뭐예요? 외국 법인도 어디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는다. 이렇게 한번 봐주자. 자, 그 다음에 그 45번 문제는 등기 인정 시 제출할 서면이 아닌 것에서 거기 1번 뭐예요? 협의 불안의 상속 등기 아까 한번 봤어요. 자, 누가 아버지 사망하시고, 자, 그 ABC 삼형제가 뭐 했다는 얘기? 협의 불안했죠? 거기다 인감증명 찍었으면 뭐 내라는 얘기예요? 인감증명 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토지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 뭐예요? 토지나 건물 일부는 도면 내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내가 뭐예요? 어디를 내가 사용하는지 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저당권 설정이나 잊었는 게 할 때는 자, 새로운 저당권자가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가니까 주소지면서면 내라 그랬고 농지의 취득시효 나오죠? 아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나오면 농지 얘기 나오면 두 가지만 내지 않는다. 뭐하고 상속과 뭐예요? 취득시효는 내지 않는다. 두 가지만 봐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4번이 답이고 합표 등기할 때 이해강의 승낙서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47번 문제 별표 좀 해두시고 뭐에 대한 얘기다 이게? 인감증명에 관한 얘기다. 인감증명에 관한 얘기다. 인감증명. 인감증명입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꼭 별표 두시고 그 문제 다시 보자. 그럼 인감증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누가 내는 게 자, 어디 의무자가 내는 게 기본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인감증명은 의무자가 내는데 등기에 뭘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이렇게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내는 거다. 인감증명을 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감증명 내는 뭐예요? 기본 제출 요건 하게 되면 요건 보게 되면 첫 번째 누가 소유자가 자, 이렇게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이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뭐예요? 등기 명인이 등기 뭐라고 해요?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뭐 할 때는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뭘 내라는 얘기예요. 인감증명 내라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지금 소유권자 갑이 이렇게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보존등기 맞췄죠? 그럼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습니다. 이 등기표를 갖고 있다가 자, 이 소유권자는 만약에 부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집을 갖고 있는 소유권자가 막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피해를 받으니까 등기관은 뭐예요? 이 사람의 자, 진정한 집을 팔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를 확인시켜 해요. 확인해야 되니까 이 갑은 뭐예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잊었는게 할 때는 의무자니까 의무자는 반드시 등기필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모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명도 뭐예요?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의리면 소유권을 취득했죠? 자, 이 사람도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받아서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의무자일 때 다른 사람한테 잊었는게 하거나 어디에 울구에 예컨대 만약에 1번에서 이렇게 뭐 저당권이나 뭐 지상권이나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할 때는 이렇게 뭐예요? 설정 등기할 때는 자, 이 병이란 사람한테 을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해주죠? 이 사람이 소유권자면서 의무자예요. 등기필 정보도 내고 모두 내라는 얘기고 인감 증명도 제공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등기할 때고 소유권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뭘 제공하라고 등기별 정보 의무자가 내는 거다. 의무자. 자, 그 다음에 누가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도 뭐예요? 인감증명을 제공하라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취득했으면 이 사람도 뭐예요? 등기소에서 뭘 받아요? 이거 등기필 정보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명히 법에서는 소유권의 명의 이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라 그랬지 소유권자 아닌 자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언제 의무자가 되냐면 이 저당권을 만약에 저당권이라 하게 되면 저당권을 뭐 할 때? 말소등기할 때. 아니 뭐예요? 의무자가 되는 게 또 뭐예요? 이 저당권을 남한테 뭐 할 때? 이전 등기할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의무자면 이 의무자는 뭐예요? 의무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무조건 내야 돼요. 그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이 뭐예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의무자가 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항상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무조건 뭐예요? 이 등기부상의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뭐가 되게 되면 무조건 뭐예요? 의무자가 되게 되면 현재 권리자였던 사람이 의무자가 되면 무조건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무조건 내요. 다 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자, 저당권을 취득하고 등기필 정보 받았죠? 의무자 되면 다 내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근데 인감증명은 누구만 낸다고?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낸다. 그럼 이걸 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예요? 이게 만약에 몇이 됐어요? 그 등기필 정보 대신에 뭐예요? 대신에 뭘 낸다면 만약에 뭐예요? 대신에 자, 확인 정보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공증부본 내죠? 자, 이 공증부본을 만약에 제출 않으면 이것은 누가 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예요? 대리인이 등기를 뭐예요? 신청하는 거니까. 자, 본인이 오면 모를까? 만약에 대리인이 오면 뭘 내라는 얘기니까. 자, 이 본인 누구? 현재 뭐예요? 현재 그 저당권자에 뭘 보내라는 얘기예요? 인감 증명을 뭐예요? 제출한 예정인 경우가 있더라. 이제 소유권이 아닌 자가
제출은 예의정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아닌 등기 명인이 의무자가 됐을 때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냥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는데 등기필 정보가 분실해서 대신에 뭘 하게 되면 이걸 내게 되면 인감료 내라 이렇게 한번 이해되잖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반대로 뭐예요? 원칙상 반대로 무슨 등기가 아니면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뭐 할 때는 이전할 때는 인감료 안 내고 설정 등기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그렇게 외우자는 얘기예요. 병말이. 자,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뭐예요? 인감유명 낸다. 소유권이 아닌 자가 인감유명 내는 경우는 예외다. 안 내는데 원래 내면 예외다. 예외는 뭐예요, 이거? 묘실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소유권의 뭐예요? 가등기 명인이. 자, 가등기 명인이 뭐예요? 가등기 말소 등기 할 때. 자, 가등기를 뭐 할 때? 가등기 말소 등기 할 때. 자, 가등기 명인의 인감료 제출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데? 아저씨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절실합니다. 조카한테 뭐예요? 너 공인중개사 할게 하면 나한테 자격증 빌려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너한테 자, 집 주겠다. 자격증 빌려주면. 그래서 일단 가등기 해줬다는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자, 무슨 등기를 해줬다고? 가등기를 뭐예요? 누가 앞으로 해줬다? 을 앞으로 해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앞으로.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시험에 딱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열 받습니다. 그래서 야, 가등기 말사로 가자.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 반대로 권리자가 되고 우리 의무자예요. 근데 갑이 만나니까 얼굴이 보기 싫어갖고 네 혼자 가라는 게. 그럼 얘가 이제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이 가등기는 뭐하고 관련된 가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가등기니까 등기관은 네 의사를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가 진짜 말소하는 건지 가등기 말소하는 건지 듣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말소 등기할 때는 그 가등기 명인의 인감료 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얘기해요. 지금 누가 소유권 이외의 의무자가 자, 소유권 이렇게 소유권 자 소유권 이외에 뭐예요? 등기 명인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 명인 이게 누구예요 지금? 요 지금 사례에서는 병이죠 병. 이 병이다. 자 이 명인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 대신에 분실해갖고 등기필 정보 뭐예요? 정보 대신 본인이 출소하지 않고 뭐예요? 뭐에 의해서 확인 정보와 이렇게 확인 정보와 뭐에 의해서 공정부문에 의해서 자 공정부문에 의한 뭐예요? 의한 등기 신청 시 자 신청 시에는 의무자의 뭘 인감료 가져라. 왜? 우리가 뭐예요? 등기관으로 하여금 자 의무자의 의사를 밝히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뿐이 없다. 인감료하고 등기필 정보예요. 근데 등기필 정보는 기본인데 그걸 잊어버렸다면 할 수 없이 뭐예요? 자 소유권이 아닌 자는 인감료 내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에 의한? 협의 분할에 의한. 협의 분할에 의한. 자, 분할이 뭐예요? 상속등기 하는 경우죠? 상속등기. 일때는 이 분할협의서에, 상속등기 시, 어디에? 분할협의서에. 자, 분할협의서에 그 상속인 전원의 인감령 찍었죠? 그거 내란. 인감령 내란. 그입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 분할협의서에 인감대장을 찍었으면 인감내란죠.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뭐예요? 법원직에서 뭐예요? 법원직이나 법무사 문제에서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이 세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 얘기니까 자, 이 세 번째 얘기를 꼭 반드시 이해해 두시고 정리하던 1번, 하여튼 이거 몇 번? 3번 있죠? 세 번째. 요거는 가장 필수예요. 꼭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인감률 제출 방법입니다. 인감률 제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제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억할 사항은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 뭐 할 때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구 거 내라고 법정 대리인 건 뭐예요? 법정 대리인의 인감률 제출합니다. 본인 거 낸다 그러면 틀려요. 왜? 본인은 미성년자니까 인감률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은 주의할 것은 법인이에요. 법인이 뭐예요? 법인이 뭐 할 때 등기 뭐예요? 신청 시에는 절대 법인이 인감임명이 있어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누구 거 낸다고?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자, 물론 외국인도 내고 누구 만약에 뭐예요? 자, 재외국민이다. 재외국민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서에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그러면 틀려요. 절대 우리나라 뭐예요? 우리나라에 살았던 우리나라 최후 뭐예요? 최후
등록지 있죠? 최후 등록지라든가 아니 뭐예요? 주소지였죠? 주소지. 주소지에 인감명을 제출합니다. 자, 기억해 두자는 게 뭐하고 법정 대금이라고 법정 대리 나오죠? 본인 거 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금이. 절대 누구 거 내면 안 된다고 본인 거 내면 안 된다. 그 내용 보자. 그 다음에 자, 인감명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제출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인감률의 유의. 그러니까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 몇 개월 생각하면 돼. 다 이렇게 3개월이다. 기간은 몇 개월이다? 3개월이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그 용도란 표시 나오는데 용도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용도란 얘기가 나오는데 용도라는 자, 일단 뭐예요? 오로지 매매일 때는 이 매매일 때는 뭐예요? 매매일 때는 반드시 뭐 내야 돼요? 매도용 인감증명이에요. 매도용 인감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엇을 인감증명서에 그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쓴 게 매도용 인감증명.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인감증명. 그러면 매매일 때는 오로지 매도용인데 만약에 뭐예요? 매매 이외의 것이다. 이게 매매가 아니라 매매 이외에 뭐예요? 이외에 인감증명 제출하는 거. 이거 얘기해 지금. 매매 이외에 뭐라고? 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설정 등기한다든가 뭐 가등기를 말소한다든가 이렇게 있죠? 가등기 해준다든가 이렇게 매매 이외에는 자 뭐라고 이거 매도용을 포함 매도용 포함 뭐예요? 포함 몇 개월짜리 매도용을 포함 뭐예요? 3개월 3개월 이 기간 3개월 있죠? 3개월 모두 뭐예요? 모두 뭐 한다는 게 모두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면 된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만약에 증여죠? 증여한 이전 등기할 때 교환에 이전 등기할 때 있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매도용 내도 되고 아무거나 내도 돼요. 몇 개월짜리만 3개월짜리만. 근데 절대 매매는 오로지 뭐만 내면 돼요? 매도인감료 낸다. 그렇게 비교해보자. 그래서 자 뭐라고 만약에 뭐예요?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인데 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등기를 각하면 안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감증명이 중요합니다. 올해 꼭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페이지에 자 50 몇 페이지에 55페이지에 자 47번 문제 꼭 별표해 주시고 자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에 거주하는 죄국민은 자 우리나라 최우주소지 내는 것이지 절대 일본 관공서가 발행하는 인감률을 내면 아니 된다. 그래서 2번은 3개월짜리고 자 법인 또는 외국에서가 의무자일 때는 등기소에 증명으로서 대표자 인감률 법인은 대표자 인감률 법인 아닌 사단자들은 대표자 관리 증여를 원인을 이전 등기할 때 매도 인감률 제출할 수 있다. 상관없다니 아무나 해도 된다. 1번이 답이다.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49번 문제를 한번 별표해 주시고 인감증명에 대해서 뭐예요? 틀린 걸 한번 보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억은 법인의 경우는 등기소에 증명을 얻어 대표자의 인감률 제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 게 아니라 대표자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그랬는데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1번하고 5번, 2번 답은 아닙니다. 3번이냐 뭐예요? 4번이냐 이겁니다. 니은은 외국인이 아닌 제외국민 동그라미 제외국민은 우리나라 최종 주소지에 관할 증명청이나 등록제일 기준을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제출한다. 그거 뭐예요? 틀린 게 아니죠. 니은은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거 그랬으니까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니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법인은 뭐예요?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그랬으니까 자 법인은 대표자 인감 이것도 맞는 얘기고 니은도 맞는 얘기고 기억들하고 니은 들어간 거 기억 니은 4번이 답이죠. 4번이 그래서 미음하고 비음 왜? 자 미음을 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말소등기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의무자는 인감률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보면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말소등기를 뭐 할 때는 신청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의무자는 뭐예요? 뭘 제출하지 않아 이거? 인감률을 제출한다 써 있죠?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죠? 자 누구 얘기해 지금? 이 병에 관한 얘기예요. 이 병말이 할 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하거나 말소하거나 이런 게 할 때 병말이죠. 병말이 할 때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안 내는 게 원칙이다. 다만 등기필 정보를 분실할 때 내라 그랬으니까 여기 문제가 뭐예요? 틀린 거 고려했으니까 미음은 제출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 상속재산 분할섭에 공정지수 이걸 얘기 설명 안 했네. 하여튼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뭐예요? 인감증명 문제에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공정증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뭐예요? 앞에 이게 분할협의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공정증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인감증명을 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정증서라고 하는 단어가 자 보였는데 제출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미음 비읍이 일단 답이고 4번이 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디귿번에 보게 되면 외국인도 뭐예요? 외국인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인감임명법에 인감임명을 내든가 니네 나라 게 없으면 우리나라 거 내라 그 얘기입니다. 꼭 냅니다. 그다음 자 리을번 소유권의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몇 일에 따르죠? 몇 일 했을 때 확인 정보와 공증 부분이니까 대리인 보낸 거예요. 써주세요 거기. 확인 정보와 공증 부분 아래에 뭐라고? 대리는 보냈다. 대리라고 써놓잖아요. 그럼 대리인 보냈으면 뭘 내라는 거니까 인감임명이 확실히 내라. 할 수 없어요. 왜?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등기표 정보가 없으니까 뭘 해도 내라니까. 인감임명 내라죠. 답이 4번이고. 그 다음. 자, 거기 49번의 인감임명. 자, 거의 유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50번을 배포해 줍니다. 50번. 50번을 배포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뭐예요? 부동산 등기 신청할 경우 제출할 인감임명이 아닌 거랬죠? 그래서 여기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의무라 등기할 때 내라 했어요. 자, 건물 몇 시 나오죠? 단독이에요. 단독 신청이니까, 자,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럼 건물 등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뭐라는 게 이거. 단독으로 건물 등기 몇실 등기할 때는 뭘 안 내요, 이거. 인감임명 낼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소유권 이외. 그러니까 낸다 그러면 이게 2번이 답인 것이고, 아닌 것이니까. 소유권 이외 권리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등기표 정보 대신 이게요. 이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49조가 뭔데? 소정의 확인서면. 자, 확인서면, 확인 정보하고 뭐예요? 자, 공증서본 얘기죠? 자, 대리 보냈다면 인감임명 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협의문화를 상속할 때 상속인 전원에 뭐가 필요하고? 인감임명 필요하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시험 문제 잘 답으로 등장하지 않는 거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등기명인의 표시에 경정 등기 신청할 때 경정 전에 동일임을 증명할 때 그 보증인 인감임명 얘기인데 자,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자, 52번에 뭐에 관한 거예요? 또 인감임명에 대해서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보자. 그 옳은 거 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시 매수인의 인감임명은 발행일부터 몇 개월? 3개월 매수인의 인감임명인데 매도인의 인감임명. 매수자는 인감임명 안 돼. 누가? 매도인 거. 의무자 거 낸다. 의무자 거. 그다음에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맞설 때 가등기 명인의 뭐예요? 가등기 명인 인감임명 얘기죠? 네 의사를 알고 싶다. 가등기 명인에 뭘 내라는 게 인감임명 내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의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등기할 때는 본인 거 내면 안 돼요. 본인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감임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두자.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관공서가 의무자로 등기할 때는 자, 관공서는 뭐예요? 관공서는 의무자일 때 내지 않는다. 자, 거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공서가 내라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매매료나 연계할 거를 제외하고는 인감임명의 용도와 다른 인감임명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가능하다. 3개월짜리만 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그 문제도 보여요. 문제도 중복되니까 자, 볼 거 없이 여러분 몇 번에 5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7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등기 인정 시 제출해야 하는 자, 첨부 서류 중에 인감임명에 대한 뭐예요? 설명이다. 인감임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자연인은 뭐예요? 동사무소고 법정 대리인 거 본인 거 아니라 했죠? 2번이 답이고. 법정 대리 왜 본인은 인감임명이었어요? 법정 대리인 게 아니라 자, 본인 게 아니라 뭐예요? 법정 대리인 거 제출해라.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제도는 대표자 관리인. 외국인은 뭐예요? 자, 본국이나 우리나라 거. 외국인 아닌 제외국민은 뭐예요? 우리나라 최후 자, 주소지 증명청 얘기죠? 그래서 몇 번이 자, 거기 2번이 틀린 것이다. 그다음 자, 58번은 주소증명서면 나오죠? 자, 주소증명서는 뭐예요? 새로이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은 주소증명서를 내는데 거기 4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은 표제부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가 새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58번 한번 법을 새로 개정해갖고 3년 전에 개정했는데 한 번도 안 났어요, 지금. 안 났으니까 한번 별표해 두시고 다시 확인합니다. 뭐라고? 주소증명서면은 뭐예요? 여기도 나왔지만 누구? 자, 이렇게 주소증명서면은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사람이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내는 뭐예요? 내는 서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안 올라간다면 표제부에 표시가 바뀌는 것은 굳이 낼 필요가 있다 없다.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자.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자, 59번 문제 뭐예요? 59번 문제 틀린 거랬는데 자, 새로 등기명이 되는 등기 권리자는 등기 신청 시에 주소증명서를 내는데 자, 예외단 이게 소유권 연등기할 때는 공동일 때는 권리자의 주소증명서 제공하고 의무자의 건 내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이걸 보려고 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그랬어요. 만약에 뭐예요? 자, 이 재산세는 7월이 기준이니까 만약에 새로운 권리자가 6월 기준이고 7월 달에 내니까 6월 기준이니까 7월에 만약에 사면
파는 사람 뭐예요? 의무자가 뭐예요?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서는 소관청에서는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그 의무자가 아직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주소가 필요하다. 주소가 왜?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 이전 등기할 때는 공동일 때는 누구 것도 내라고 의무자 거 내는데 물론 이제 뭐예요? 판결일 때는 3번 자 권리자 것만 내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거기 4번과 5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일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두자는 게.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60번 문제는 뭐예요? 다음 등기할 때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거랬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제출하고 하는 거는 자 등기할 때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는 어디 왜? 일단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특정해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일부에서 등기할 때는 도면을 정확히 그려냅니다. 어디 일부를 쓰는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땅 위에 건물이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뭐예요? 뭐하고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주건물이 있고 무슨 건물이 있으면 부속 건물이 있으면 자 어디에 이 땅이 이런 식으로 주건물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부속 건물은 뭐예요? 자 앞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 소재도 있죠? 소재들을 그래서 제출합니다. 도면 내야 된다. 땅 위에 건물이 여러 개일 때 구분 건물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 안 인고 그랬을 때 구분 건물은 뭐예요? 건물이 여러 개라는 얘기고 일반 보존 등기할 때 건물 대진사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보존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할 때는 뭐예요? 도면 그리는 거 아니에요. 건물에 대한 얘기지. 토지는 뭐예요? 내는 게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자 건물 일부나 토지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뭐에 관해서 거기 62페이지 뭐예요? 등기를 뭐 하는 거 이거? 동시 신청하는 거입니다. 동시 신청하는 거. 동시에 뭐 할 때? 동시에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면 얘기입니다. 제출하는 동시 신청. 이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뭘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등기필 정보, 그다음에 뭐예요? 인감 증명. 자, 그다음에 뭐예요? 원인 증서, 토지 대장 등본.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의무자, 권리자 내는 거 지금 지우고 있는데 의무자 내는 거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종증청에 관해서 권리자가 내는 서면, 주소증명 서면, 등록번호 증명 서면. 자, 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기본적으로 도면을 내라고 하는 것은 자, 부동산 토지, 나중에 용익물권에서 또 보겠지만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뭐 하는 경우? 일부에 관해서 자, 등기할 때는 도면을 꼭 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여러 개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뭐 해오게 되면 등기를 해오게 되면 무조건 뭘 받는 거 이거? 접수 받습니다. 자, 무조건 접수 받는데 접수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자, 정보 처리. 이게 정보 자, 전산정보 처리 주지기에서 저장할 때 이렇게 자, 전산정보 이게 전산정보 처리 뭐예요? 처리 조직에 의한 뭐예요? 조직에 의하여 뭐 할 때 저장할 때 한마디로 클릭할 때입니다. 클릭할 때 저장할 때 자, 뭐예요? 접수 시기단 저장된 걸로 보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접수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등기를 뭘 하는 거예요? 동시에 신청하는 게 있어. 이렇게 동시에 신청하는 게 있는데 자 동시에 신청하는 게 뭐예요? 뭐는 자 일단 환매 등기는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 이 환매 특약 등기는 뭐하고 같이 하라고? 반드시 뭐예요? 하려면 소유권 있는 등기와 같이 하라는 왜? 소유권 있는 등기, 부기 등기, 소유권 있는 등기 밑에 쓰니까. 그 다음에 자 무슨 등기도 신탁 등기도 자 뭐라고? 신탁 등기도 뭐하고 같이 하라고?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하라.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에 이렇게 구분 건물에 대해서 구분 건물의 일부 뭐예요? 구분 건물의 일부 소유권 보존 등기는 플러스 뭐예요? 나머지 뭐예요? 구분 건물에 모두 하라는 얘기 이거. 표시에 관한 등기도 같이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 일반 건물이 마찬가지예요. 일반 건물이 뭐예요? 일반 건물이 뭐가 됐다는 얘기. 일반 건물이 구분 건물이 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이 된 경우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분이 된 경우에 똑같이 위하고 똑같이 그 일부 뭐예요? 일부 보존 등기는 나머지 뭐라고?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자 무슨 등기? 나머지 표시 등기와 자 그다음에 일반 건물이 구분 건물 됐으니까 자 이 변경 등기 있죠? 이것을 같이 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토지가 만약에 지금 자 어디 2층짜리 건물에다가 증축을 해서 일반 건물을 구분 건물을 하게 되면 일부 뭐예요?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표시 등기와 일반 건물이 구분 건물 됐으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있죠?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을 동시에 같이 하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뭐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아닌 게 답인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났는데 한번 봐두긴 하자 이제. 그래서 63번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할 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 환매 특약 등기와 이전 등기, 집합 건물을 보여준 등기와 대지권 등기는 뭐 그걸 꼭 같이 꼭 동시에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나중에 해도 되니까 반드시 동시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게 3번이고 거기 4번에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분의 보존 등기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한 표시 등기. 왜? 자, 이렇게 뭐예요? 일동 전체. 우리가 구분 건물이라는 것은 일동 건물 전부의 일등기 기록이니까 이렇게 일동 이 지금 이 토지 위에 구분 건물이 있다면 이 구분 건물이 4개라는 것을 널리 서양 사람들한테 공시하기 위해서 일동 전체 표지부가 있고 자기 각자의 뭐예요? 101호, 그 다음에 뭐예요? 102호, 그 다음에 뭐예요? 201호, 그 다음에 뭐예요? 2025,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갑굴구가 있다, 갑굴구.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갑굴구 있으면 이걸 통째로 다 묶어놓고 뭐예요? 이거 전부에 뭘 두겠다는 얘기예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부에 뭘 두니까 1등기 기록을 두니까 전부 1등기 기록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내 것만 하려면 남의 거는 뭐예요? 남의 거는 표제부라도 만들어 놔야지만이 이 땅 위에 건물이 몇 개가 있다는 것을 4개가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시에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또 저 밑에 5번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의 신축으로는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뭐가 됐을 때 구분 건물 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신축 건물에 보존 등기는 다른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하고 뭐예요? 장기하고 자 또는 표시 변경하고 동시에 하라 그랬죠? 그 4개가 아닌 게 답이 몇 번이라고? 그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4번은 별표 주시고.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이래서 이제 만약에 뭐예요? 자, 그렇게 심사를 이제 뭐 하는데 이제 심사하는데 이 서류를 심사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형식적 심사가 기본 제도예요. 뭐 원칙이에요? 없어요. 형식적으로 뭐만 하는 거예요? 이거. 서류만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를 뭐예요? 기본 제도로 한다. 이제 기본 제도로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 심사를 뭐로 하니까 기본 제도로 하니까 기본 제도 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심사하면서 서류가 뭐 하다면 서류가 뭐예요? 완비가 되면 등기부에 뭐 하겠다는 게 등기부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언제 심사하느냐 하게 되면 등기부에 뭐 할 때? 기록할 때 심사한다. 등기를 실행한다는 게 기록한다는 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류가 뭐 하다면 서류가 뭐예요? 서류가 미비가 된다면 이 미비된 뭐예요?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이게 각하예요. 각하. 등기를 뭐 한다? 각하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 각하 사유가 몇 조? 29조가 있는데 29조 1호부터 자 1호부터 몇 호까지가 11호까지 11개 사유가 있다. 자 그러면 1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소 관할에 뭐라고? 등기소 관할에 자 관할에 속하지 뭐예요? 속하지 아니한 경우다. 아니한 한마디로 뭐예요? 관할 위반이다. 아니 관할 위반. 그 다음에 2호가 뭐예요? 2호가 사건이 뭐라고 이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 아닌 경우.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뭐라고? 부일령 뭐라고요? 부일령 뭐예요? 조소지. 자, 부일령 조소지 몸 안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지분만에 뭐 없다고 이거 보상 없다. 보상 없다. 이렇게 외워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일령 조소지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이 용익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일부에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당권하고 뭐예요? 이렇게 저당권하고 자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연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게 대해서 가능하다. 요거에 대해서 요거는 뭐에 대해서 가능하고 부동산 일부 가능하고 그러면 자 뭐가 반대가 안 된다. 반대가 무슨 반대가 안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는 자 이렇게 뭐예요? 용익물건은 뭐예요? 용익물건은 뭐 해달라고? 용익물건은 자 지분에서 해달라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뭐에 대해서 해달라고? 부동산 일부를 저당권 해달라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이런 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만에 매년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기 집만에 뭐라고 이거 보존 등기하고 뭐 안 된다고? 상속 등기 안 된다. 매년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집만에 보상 없다. 이거 보존 등기. 이거 다음에 이제 분리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63페이지에 이제 해설이 나오지만 자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 아닌 물건 등기할 것이 아닌 권리 나오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전 설정 등기 보존 일부 공유지분 나오죠? 거기 나오고 그다음에
자, 나중에 그 가등기와 본등기는 가등기 할 때 배울 거니까 그건 고민하지 말고 상속 자기 주문에 상속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거기 동그라미 이제 11번도 있지만 분리처분 뭐야 이거? 11번에 뭐예요? 대지권 등기 외에 건물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구분 건물 할 때 이제 자 구분 건물 할 때 배웠던 얘기지만 하여튼 앞에서 뭐가 나오고 대지권이란 말이 나오고 자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후에 대지권 나오고 중간에 뭐가 나오면 건물만 나오면 뭐예요? 건물만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가 되는데 일부 얘기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절대 이전 등기 저당 건등기 못한다 그 얘기고 이거 신청해보면 각하겠다니. 그 다음에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 꼭 외웁니다. 세 가지. 자 분리해서 뭐 하지 말라고? 분리처분. 자 분리처분 금지 몇 가지?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뭔데? 첫 번째 지역권 무슨 등기 안 되고 지역권 이전 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구분 건물은 자 뭐하고 분리해서 대지권과 분리처분해주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저당권은 뭐하고 분리해서 자 피담보 뭐예요? 피담보 채권과 뭐 하지 말라고? 분리하지 말라고 그죠? 요 세 가지 외우시고 요거 외우고 농지의 전세권 등기 안 되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되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다든가 자 갑부를 준다든가 다 이거 뭐예요? 각하사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묶은 거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물은 거 보게 되면 일단 기억령 쭉 나오는데 거기 뭐가 그 시웃의 권리직권은 뭐예요? 권리직권은 뭐에 대이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게 옳은 거는데 권리직권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니까 뭐예요? 옳은 거 그랬으니까 일단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건 부기등기 하는 거니까 3번과 4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번, 4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기차 거기 뭐예요? 공유지분의 전세권 나오죠? 니을은 뭐예요? 니을은 들어가야 돼. 3번, 4번 안 되고 니을은 뭐예요? 들어가야 되니까 2번 아니면 뭐예요? 5번입니다. 그 2번 아니면 5번인데 자, 그 2번 아니면 5번 중에 찾아보자. 니은이냐, 디귿이냐, 디귿. 가처분이 그에 반한. 이거 이제 가등기 할 때 여러분 이제 그 기억 니은은 이제 가처분할 때 다 하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뭐예요? 만약에 아저씨가 조카한테 가등기 해주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등기 갑. 자, 그 다음에 2번. 자,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에. 무슨 등기? 가등기 한다, 가등기. 그죠? 자, 이렇게 소유권 청구권에 가등기 한다. 그렇게 되면 잘 보세요. 하면 이 가등기 권리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남한테 뭐 하지 못하도록 이전하지 못하도록 2-1번. 자, 뭐라고? 자, 여기 가처분 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은 이 권리를 남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에요. 절대 본등기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자, 우리가 이론서 배울 때 배웠지만 자,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자체 처분금지라는 것은 뭐 하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지 여기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뭐예요? 자,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억에 그것만 알아도 문제 풀립니다. 왜? 그 기억에 그 가등기 권리 처분금지 가처분은 뭐 이건 가능하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번하고 자 3번 빼고 아까 그 시유 빼고 시유 빼고 그래서 1, 3, 4번 빼고 자 2번이냐 5번이냐 할 때 니은은 뭐예요? 가등기 본등기 가처분 나오죠? 그건 뭐예요? 다 대상이 아니니까 뭐예요? 그 2번은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 이해되죠? 그 2번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옳은 것 하게 되면 자 절대 모여를 고르라고 옳은 거 하게 되면 몇 번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처분금지 가처분 후에 처분금지 가처분 후에 그에 반한 이전 등기도 가능해요. 나중에 그 이전 등기를 등기관이 뭐 하면 되니까 직권 말소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65번에 뭐예요? 각하사유가 아닌 거 써 있죠? 각하사유가 아닌 거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사유가 아닌 거 보게 되면 자 뭐라고 여기 자 어디 뭐예요? 거기 1번에 법률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른 법률에 부과된 의무는 뭐예요? 예컨대 자 무슨 뭐 취득세 세금 같은 거 있죠? 그건 내지 않았는 거라든가 그런데 3번에 승소하는 의무자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거기 64페이지에 뭐예요? 몇 번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가 아닌 것에서 68번 문제 보자. 뭐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1번의 공동 가등기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출시세 자기 집만 내년 나온 데 있죠? 그래서 왜
자기 집만 나오게 되면 보존과 상속 이것만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자기 집만 해서 본등기 한다 했죠? 본등기. 본등기는 보존과 상속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2번에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거 2번. 자, 구분건물 대지권. 이 구분건물 대지권. 그다음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가. 보존등기 다시 보존등기 하면 안 되죠. 등기부가 2개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네, 법령에 근거 없는 동거라면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각하사에 해당하는 거 69번 모두 고르라 했죠. 69번 모두 고르면 가등기 본등기 문제. 가등기 본등기 한다는 건 뭐 처분하는 게 아니니까 취득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 그것은 각하사에 해당하는 게 뭐 들어가요. 기억은 들어가죠? 1번, 2번, 5번. 자, 그러면 그 니 1번은 빼야 되겠어요. 일부 자기 집만에 보존된 게 자기 집만에. 그 맨날 다요. 시험 문제. 23회 때 나온 거니까. 기억들하고 니을 뺍니다. 기억들하고 니을 빼면 답이 뭐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각하사에 해당하는 건 모두 오라 했죠? 일부 이거 지금 보존된 게 하는 거. 니을 들어야 되겠죠, 이거. 자, 절대무효니까 각하사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고 기억도 들어가고 니을도 들어갑니다. 그럼 기억도 들어갈 때 2번하고 뭐예요? 5번이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들어가냐? 저당권,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죠? 분리처분. 그래서 일단 다 네 가지가 다 각하사예요. 네 가지가. 네 가지가 다 각하사죠. 그래서 머릿속에 다시 얘기하지만 뭐라고? 이거 외우시고. 자, 분리처분해 볼 때 이거 세 가지 외우시고. 그 다음에 뭐 없는 들어가는 거 안 된다고. 각하사에 해당한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농지 전세권 는 게 안 되고. 그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각하사유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거기 뭐 취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